정근 씨, 45세. 매일 아침 정신없이 회사로 뛰쳐나가던 그는 어느 날 문득 하복부에서 낯선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설마 벌써라는 두려움이 스쳤죠. 화장실에 갈 때마다 뭔가 시원하지 않은 느낌. 밤마다 뒤척이는 잠. 정근 씨는 그저 바쁜 삶 탓이라 여기고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신호를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전립선. 이 작은 장기가 우리의 건강과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비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신감, 부부 관계,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의 삶을 더 활기차게 만들 열쇠입니다. 저는 박세훈 85세입니다. 50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며 3만 명 이상의 남성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립선은 암이나 뇌졸중처럼 큰 소리를 내지 않지만 조용히 우리의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남성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이걸 왜 더 일찍 몰랐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그 비밀을 풀어보면 어떨까요? 생각해보세요. 왜 어떤 65세 남성은 아침마다 힘차게 일어나 산책을 즐기고 아내와 다정한 시간을 보내며 40대 같은 활력을 뽐낼까요? 반면 또 다른 이는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요통과 불면증,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부부관계에 한숨을 쉴까요? 그 차이는 바로 전립선 건강에 있습니다. 전립선은 단순한 장기가 아닙니다. 남성의 호르몬을 조절하고 생식기관을 보호하며 골반 혈류를 지탱하는 몸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장기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뿐 아니라 자신감과 삶의 질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58세 최영호 씨가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퇴직 후 우울감과 배뇨, 곤란으로 힘들어했죠. 박사님, 요즘 아내와 대화도 뜸해지고 뭔가 남자로서 힘이 빠진 기분이에요. 그의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에게 제가 알려드린 건 복잡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전립선을 깨우는 간단한 방법이었죠. 3개월 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젠 아침이 기다려져요. 아내도 제 얼굴이 밝아졌다며 좋아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꿈꾸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전립선 건강의 비밀을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둘째, 누구나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을 공유하겠습니다. 셋째, 부부관계와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릴게요. 약도,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전립선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함께 시작해 봅시다. 몇 달 전, 62세, 이재민 씨가 제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박사님, 요즘 소변이 시원하지 않아요. 밤마다 화장실을 5번이나 가고 자다 깨는 바람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의 눈엔 불안과 피로가 가득했지만 무엇보다 저를 더 아프게 한 건 그의 다음 말이었어요.
이제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재민 씨, 이건 나이가 아니라 전립선이 보내는 신호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재민 씨처럼 하복부에서 묘한 불편함이나 배뇨 문제를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몸속에서 작지만 강력한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크기는 호두만 하지만 그 중요성은 결코 작지 않아요. 전립선을 저는 종종 몸의 압력 밸브라고 표현합니다. 이 작은 장기는 남성 호르몬을 조절하고 생식기관을 깨끗이 유지하며 골반 혈류를 보호하는 세 가지 핵심 임무를 수행합니다. 첫째,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선경만 관장하는 게 아니에요. 근육량, 뼈 건강, 심지어 기분까지 좌우하죠. 둘째, 전립선은 생식기관에 노폐물을 배출해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기 역할을 합니다. 셋째, 골반 혈류를 원활히 유지해 전립선 주변의 혈관과 근육이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이 조화를 이루면 여러분은 60대, 70대에도 활력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 들며 찾아옵니다.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이 쌓이면 전립선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해요. 60세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전립선 비대를 겪습니다. 이재민 씨처럼 소변이 약해지거나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는 증상이 나타나죠. 더 심각한 건 전립선 비대가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지어 초기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놀랍게도 전립선암은 초기의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를 무시하거나 나이 탓이라 여기고 넘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무시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립선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가 앞으로 10년, 20년의 건강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50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며 만난 환자들 중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립선 문제를 일찍 발견하고 관리한 분들은 70대에도 활기차게 생활했지만 이를 방치한 분들은 배뇨 곤란, 요통, 심지어 자신감 상실까지 겪었죠. 65세 김민수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는 퇴직 후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전립선 비대를 겪었지만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박사님,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던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나요. 하지만 검사 결과 그의 전립선은 비대뿐 아니라 만성 염증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그는 제 조언을 따라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요즘 화장실 걱정이 줄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가벼워졌어요. 여러분, 전립선은 단순한 장기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활력, 자신감, 그리고 부부관계를 지탱하는 중심축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작은 장기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하복부가 무겁거나 소변이 끊기거나 밤에 자주 깨는 증상을 느끼셨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복잡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신호를 듣고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도대체 전립선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엔 전립선 건강을 둘러싼 오해,
특히 자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과학적으로 풀어보고 왜 이게 건강에 필수적인지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죠?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지난주 70세 이영수 씨가 제 진료실에 조심스럽게 들어와 앉더니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좀 부끄럽지만 자위가 정말 몸에 나쁜 건가요? 그의 얼굴엔 망설임과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이영수 씨, 그 질문 정말 잘하셨어요. 자위는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자연스러운 건강관리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영수 씨처럼 자위에 대해 막연한 부끄러움이나 오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오해를 풀고 과학이 말하는 진실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위는 오랫동안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건 하면 안 된다거나 몸에 해롭다는 말을 들으며 자란 분들이 많죠. 특히 중년이나 노년이 되면서 배우자를 잃거나 부부 관계가 뜸해진 분들은 이런 행동을 더 꺼리게 됩니다. 종교적 믿음이나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자위를 죄책감으로 느끼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제가 50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며 깨달은 건 이런 오해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위는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라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에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응답하는 건강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자, 그럼 과학은 자위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자위는 전립선 건강에 3가지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첫째, 전립선 내부의 분비물을 배출해 압력을 줄여줍니다. 전립선은 정액을 만드는 공장 같은 곳인데 분비물이 쌓이면 압력이 생기고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기적인 사정은 이 공장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자위는 골반저근을 활성화합니다. 골반저근은 전립선을 지탱하는 근육으로 이 근육이 튼튼해야 혈류가 원활해지고 전립선이 건강해집니다. 셋째, 자위는 전립선 비대를 유발하는 호르몬, 즉 BHT,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를 보면 주 2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전립선암 위험이 33%나 낮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지키는 생리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제가 만난 67세 김상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아내와 사별한 후 5년간 성생활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복부 통증과 배뇨 디피컬티를 느끼고 저를 찾았죠. 박사님, 요즘 화장실 갈 때마다 불편하고 뭔가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검사 결과 그의 전립선은 만성염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약뿐 아니라 규칙적인 자위를 권했어요. 처음엔 어색해하며 이 나이에 그런 걸 어떻게 라며 망설였지만 2개월 뒤 그는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몸이 가벼워졌어요. 소변도 시원해지고 잠도 더 잘 자요. 그의 얼굴엔 미소가 떠올랐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돌아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전립선을 깨우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도구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자위가 정말 건강에 좋단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자위를 부끄러운 비밀로 숨기거나 의무처럼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몸을 돌보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몸의 리듬에 맞춰 시작하면 됩니다. 복잡한 기술이나 비싼 장비는 필요 없어요. 단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준비되면 충분합니다. 물론 사회적 오해를 완전히 떨쳐내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선 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직 낯설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누군가의 시선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영수 씨처럼 용기를 내어내어 한 걸음 내디딘다면 여러분도 몸과 마음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위는 죄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자위가 정말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 걸까? 다음 시간엔 실제 사례를 통해 자위가 전립선 건강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왜 이게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건강의 핵심인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함께 계속 걸어가 봅시다. 63세 김민수 씨가 제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박사님, 아내를 잃은 후로 모든 게 멈춘 것 같아요. 요즘엔 하복부가 무겁고 화장실 갈 때마다 불편해요. 그의 목소리엔 깊은 무기력이 묻어 있었습니다. 2년 전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한 후 그는 성생활을 완전히 중단했어요. 처음엔 마음의 공허함 때문이었지만 나중엔 이제 이 나이에 라는 체념이 그를 덮쳤죠.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만성 전립선염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전립선 내부에 쌓인 압력과 염증이 그의 삶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민수 씨처럼 삶의 변화로 인해 몸을 돌보는 걸 멈춘 적 있으신가요? 이제 반대쪽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65세 박준호 씨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주 2, 3회 자위를 이어갔어요. 박사님, 처음엔 그냥 습관이었는데 몸이 가볍고 잠도 잘 자게 되더라고요. 그의 얼굴엔 자신감과 생기가 넘쳤습니다. 검사 결과 박준호 씨의 PSA 수치, 전립선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는 안정적이었고 그는 밤에 화장실을 찾는 횟수가 줄었으며 스트레스도 눈에 띄게 감소했어요. 심지어 부부관계도 더 따뜻해졌다고 하더군요. 그의 아내는 요즘 남편이 젊어진 것 같아요 라며 웃었다고 합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너무나 명확하죠. 김민수 씨는 성생활을 멈추며 전립선에 압력과 염증이 쌓였고 박준호 씨는 규칙적인 사정으로 전립선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전립선은 우리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장기입니다. 성생활을 완전히 멈추면 전립선은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수도관처럼 녹슬고 막히게 됩니다. 전객과 분비물이 쌓이면 압력이 증가하고 이는 염증이나 비대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반면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을 청소하고 혈류를 촉진하며 염증을 예방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2016년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전립선암 위험이 33% 낮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사정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인다고 밝혔죠.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김민수 씨의 사례를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그는 사별 후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에 빠졌고 성생활을 멈춘 건 단순히 습관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을 남성이 아닌
그냥 나이 든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죠. 그 결과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약을 처방하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김민수 씨, 약만큼 중요한 건 몸의 리듬을 되찾는 겁니다. 주 1, 2회, 편안한 환경에서 자위를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제 조언을 따랐습니다. 3개월 후, 그는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하복부가 훨씬 가벼워졌어요. 밤에 잠도 더 잘 자고 뭔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그의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감을 찾았고 이웃들과의 대화도 늘어났다고 했어요. 반면 박준호 씨는 이미 이런 습관을 꾸준히 유지해로 왔습니다. 그는 특별한 비법을 따르거나 비싼 보조제를 먹은 게 아니에요. 단지 자신의 몸을 존중하고 규칙적인 리듬을 유지했을 뿐입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저는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줄 몰랐어요. 그의 아내와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고 그는 아침마다 산책을 즐기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선택, 작은 습관이 만든 차이입니다. 이 사례들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 상황, 과거의 선택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살아있고 전립선은 여러분이 돌봐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부담 없이 단 5, 10분의 시간을 투자하면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 수면, 심지어 자신감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위가 전립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걸까? 다음 시간엔 자위가 전립선 건강에 가져오는 3가지 핵심 변화, 기계적, 내분비적, 재생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깨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준비되셨죠? 함께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67세, 최영호 씨가 제 진료실에 다시 찾아왔을 때 그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는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요즘 하복부가 훨씬 가볍고 밤에 잠도 푹 자요. 뭔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배뇨, 곤란과 하복부의 묵직한 불편함으로 한숨을 쉬던 분이었죠.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걸까? 라고 묻자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칙적으로 그걸 시작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최영호 씨가 말한 그것은 바로 규칙적인 자위였습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그의 전립선과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오늘 함께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전립선은 작지만 복잡한 장기예요. 이 작은 호두만한 기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배뇨 문제, 요통, 심지어 자신감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규칙적인 자위는 전립선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저는 이 변화를 3가지로 정리해봤어요. 기계적 효과, 내분비 효과, 그리고 신경계와 혈류 개선 효과입니다. 이 3가지는 약이나 비싼 치료 없이도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도록 돕는 강력한 메커니즘입니다. 자,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첫째, 기계적 효과입니다. 전립선은 전객을 만드는 공장 같은 곳이에요.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분비물이 계속 쌓이면 마치 배수구가 막힌 것처럼 압력이 생깁니다. 이 압력은
염증이나 비대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죠. 규칙적인 사정은 이 분비물을 배출해 전립선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싱크대, 배수구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면 물이 잘 흐르듯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영호 씨는 주 2회 자위를 시작한 뒤 하복부에 무거운 느낌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그는 박사님, 예전엔 화장실 갈 때마다 답답했는데 이젠 시원해요 라고 말했죠.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에요. 사정은 전립선의 압력을 해소하고 염증을 예방하는 생리학적 과정입니다. 둘째, 내분비 효과입니다. 전립선 비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DHT, 즉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N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은 나이 들면서 전립선을 자극해 비대하게 만들죠. 하지만 규칙적인 사정은 BHT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전립선을 휴식 상태로 만들어 비대와 염증의 진행을 늦춥니다. 2018년 보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사정은 BHT 수치를 평균 20% 낮추며 전립선 비대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영호 씨의 경우 그는 규칙적인 자위로 PSA 수치 전립선 건강 지표가 안정되었고 이는 그의 전립선이 더 건강해졌다는 증거였어요. 그는 저에게 박사님, 검사 결과가 좋아졌다고 하니 마음이 놓여요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셋째, 신경계와 혈류 개선 효과입니다. 사정은 단순히 분비물을 배출하는데 그치지 않아요. 이 과정은 골반 주변의 혈류를 촉진하고 전립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는 세포 재생을 돕고 전립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죠. 이 효과는 마치 요가나 케겔 운동을 할 때 골반 저근이 활성화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골반 저근은 전립선을 지탱하는 근육으로 혈류가 원활해야 튼튼해집니다. 최영호 씨는 자위를 시작한 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다고 했어요. 그는 박사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뿐해요. 예전엔 피곤함이 가시질 않았거든요 라고 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사정은 혈류를 개선해 전립선과 주변 조직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이 세 가지 효과, 기계적, 내분비적, 혈류 개선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자전거 바퀴가 굴러가듯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것도 함께 움직입니다. 규칙적인 자위는 이 바퀴를 돌리는 첫 페달질입니다. 복잡한 약이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몸은 이미 이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리듬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죠. 최영호 씨처럼 주 1, 2회 편안한 환경에서 시작해보세요.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부담 없이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전립선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립선 건강은 곧 여러분의 활력, 수면, 심지어 자신감과 연결됩니다. 최영호 씨는 이 작은 습관으로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다음 시간엔 규칙적인 자위가 전립선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60세 정민수 씨가 처음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 그의 눈빛은 망설임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박사님, 요즘 화장실 갈 때마다 답답하고 밤엔 잠도 잘 안 와요.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의 목소리엔 체념과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민수 씨,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로 몸과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그에게 권한 건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었어요. 주 2회.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부담 없이 자위를 시작하라는 간단한 조언이었죠. 3개월 뒤.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이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뿐하고 아내와 대화도 늘었어요. 그의 미소에서 저는 진정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정민수 씨가 경험한 이 변화,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위는 단순히 순간의 쾌락을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이는 전립선 세포를 깨우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며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정민수 씨의 사례를 보면 그는 배뇨 곤란과 불면증으로 고통받았지만 규칙적인 자위를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먼저 배뇨 문제가 줄어들었죠. 그는 박사님, 예전엔 소변이 끊기고 답답했는데 이젠 훨씬 시원해요 라고 말했어요. 이는 자위가 전립선 내부의 압력을 해소하고 막힌 분비물을 배출해준 덕분입니다. 또 하나, 그는 밤에 더 깊이 잠을 잤어요. 이제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아침에 피곤함 없이 일어나는 게 신기해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엔 전립선 건강이 있었죠. 그렇다면 자위가 왜 이런 변화를 만드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자위는 몸과 마음에 3가지 중요한 선물을 줍니다. 첫째, 전립선 세포를 깨웁니다. 사정은 전립선 내부의 정체를 풀어주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재생을 돕습니다. 이는 마치 정체된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과 같아요. 2017년 유럽 비뇨기과 학회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사정은 전립선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염증 위험을 25% 낮춘다고 해요. 둘째, 호르몬 균형을 맞춥니다. 자위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옥시토신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부부 관계에서도 따뜻한 유대감을 만들어줍니다. 정민수 씨는 이 점을 특히 좋아했어요. 그는 박사님, 요즘 아내와 대화할 때 더 편안해요. 뭔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했죠. 셋째,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자위는 단순히 신체적 효과를 넘어 자신감을 되찾게 해줍니다. 정민수 씨는 처음엔 이 습관을 시작하는 게 어색했지만 몇 주 지나자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그는 박사님, 예전엔 거울 볼 때 늙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젠 좀 다르게 보여요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에요. 규칙적인 사정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안정시키고 이는 남성의 활력과 자신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2019년 미국 비뇨기과 학회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사정을 유지한 60대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우울감이 30% 낮았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만들기 위해 거창한 준비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정민수 씨는 단지 주 2회 조용한 방에서 50분을 투자했을 뿐입니다. 그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젠 자연스러워요.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갔어요. 라고 했죠. 여러분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몸의 리듬에 맞춰 시도해보세요. 비싼 장비나 약은 필요 없어요. 천연 윤활제, 예를 들어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면 더 편안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입니다.
정민수 씨의 변화는 단순히 전립선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그는 아내와의 대화가 늘었고 아침 산책을 즐기기 시작했으며 이웃들과의 모임에서도 더 활기차게 웃게 됐다고 했어요. 박사님, 이 나이에 다시 에너지가 생길 줄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엔 생기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정민수 씨처럼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요.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변화를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시간엔 전립선 건강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 플랜, 즉 3가지 골든 룰을 통해 여러분이 이 습관을 쉽게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죠?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68세 이재민 씨가 제 진료실 문을 두드렸을 때 그의 표정엔 막막함이 가득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박사님, 이 나이에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엔 망설임과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지만 저는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이재민 씨, 걱정하지 마세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작은 리듬 하나만 찾아도 몸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그에게 전한 건 거창한 치료법이 아니었어요.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간단한 2가지 골든 룰, 바로 성생활의 리듬과 적절한 환경이었습니다. 2개월 뒤, 그는 환한 얼굴로 돌아와 말했죠. 박사님, 몸이 가벼워졌어요. 요즘 아침마다 산책이 즐거워요. 여러분, 이재민 씨가 한 작은 실천,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의 첫 번째 골든 룰은 성생활의 리듬입니다. 전립선은 규칙적인 자극이 필요해요. 마치 심장이 꾸준히 뛰어야 건강한 것처럼 전립선도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나이에 따라 적절한 빈도는 조금씩 달라요. 40, 50대라면 주 34회, 50, 60대는 주 23회, 그리고 60세 이상이라면 주 12회 사정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에요. 규칙성입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듯 전립선도 일정한 리듬을 좋아해요. 이재민 씨는 처음엔 주 12회라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걱정했지만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재민 씨, 완벽할 필요 없어요. 몸이 편안한 날, 10분만 투자해보세요. 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 조용한 저녁 시간을 활용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배뇨가 더 시원해졌고 하복부의 무거운 느낌도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2번째 골든 룰은 환경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해선 심리적 부담 없는 편안한 공간이 필수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스트레스 가득한 환경에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이재민 씨는 처음엔 어색하다며 집에서 혼자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네요 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간단한 팁을 드렸어요. 저녁에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보세요. 샤워 후 깨끗한 상태에서 시작하면 더 편안할 거예요. 그는 침실 한쪽에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작은 변화가 그에게 큰 차이를 만들었죠. 환경을 만들 때 또 하나 중요한 건 천연 윤활제입니다. 나이 들수록 신체가 자연스럽게 윤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코코넛 오일이나 비타민 E 오일 같은 천연 윤활제를 사용하면
훨씬 더 편안하고 부드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재민 씨는 박사님, 윤활제를 써보니 훨씬 자연스럽더라고요. 라며 웃었어요. 이 작은 도구가 그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줬고 전립선 건강을 위한 리듬을 더 쉽게 유지할 수 있게 했죠.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정 중 통증, 분비물 색의 변화 또는 배뇨 곤란이 있다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건 전립선이 잠깐 나 좀 더 살펴봐줘 라고 말하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재민 씨도 처음엔 하복부에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지만 검사를 통해 큰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 더 안심하고 실천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는 박사님, 검사받고 나니 마음이 놓였어요. 이젠 무리하지 않고 제 페이스대로 하려고요. 라고 말했죠. 이 두 가지 골든 룰 리듬과 환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더하는 것뿐입니다. 이재민 씨는 주 1, 2회, 조용한 저녁 시간에 편안한 공간에서 시작했어요. 2개월 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예전엔 화장실 갈 때마다 걱정했는데 이젠 훨씬 편해졌어요. 심지어 아내가 요즘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감이 돌아왔고 아침마다 산책을 즐기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변화예요. 복잡한 장비나 비싼 약은 필요 없어요. 단지 여러분의 몸이 원하는 리듬을 찾아주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결심 하나로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리듬과 환경 외에 일상에서 또 어떤 습관이 전립선을 건강하게 만들까? 다음 시간엔 전립선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기반, 즉 세 번째 골든 룰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죠?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70세 김영수 씨가 제 진료실에 다시 찾아왔을 때 그의 얼굴엔 생기가 돌았어요. 그는 앉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박사님, 요즘 화장실 걱정이 줄었어요. 아침마다 가볍게 걷고 식탁에 토마토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정말 달라졌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밤마다 화장실을 오가며 잠을 설쳤고 하복부의 묵직한 느낌 때문에 한숨을 쉬던 분이었죠. 박사님, 이 나이에 뭘 바꿀 수 있겠어요? 라던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나요. 하지만 제가 전한 세 번째 골든 룰, 바로 생활 습관의 변화가 그의 전립선 건강을 되찾아 줬습니다. 여러분, 김영수 씨가 한 작은 실천들, 여러분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의 세 번째 골든 룰은 생활 습관입니다. 전립선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움직이는 방식, 그리고 잠자는 시간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복잡한 약이나 비싼 보조제 없이도 일상에서 작은 선택들로 전립선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식습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잘 익은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이 성분은 전립선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보호하는 데 탁월하죠. 블루베리와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도 한겸증 효과가 뛰어나고 호박씨는 전립선 건강에 좋은 아연과 마그네슘을 공급합니다. 김영수 씨는 매일 아침 토마토 한 개를 샐러드에 추가하고 간식으로 호박씨를 한 줌씩 먹기 시작했어요. 그는 박사님, 그냥 간단한 변화인데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요? 라며 놀라워했죠. 반면 피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맥주,
붉은 고기, 튀긴 음식은 전립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맥주는 알코올과 함께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해 전립선 비대를 촉진할 수 있어요. 김영수 씨는 맥주를 즐기던 습관을 줄이고 대신 물이나 허브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퇴근 후 맥주 한 캔이 당연했는데 이젠 물 한 잔이 더 개운해요 라고 그는 말했죠. 여러분,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전립선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저녁 튀긴 치킨 대신 브로콜리 한 접시를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운동입니다. 전립선 건강엔 골반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필수예요. 케겔 운동은 골반 저근을 단련해 혈류를 개선하고 전립선을 지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5분 숨을 들이마시며 골반 근육을 조이고 내쉬며 푸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10분 속보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빠르게 걷는 건 골반 혈류를 촉진하고 전립선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합니다. 플랭크 같은 코어 운동은 골반과 하복부를 안정시켜 전립선 부담을 줄여줍니다. 김영수 씨는 매일 아침 10분 속보를 시작했어요. 그는 박사님, 동네 공원 한 바퀴 돌고 오면 몸이 깨어나는 기분이에요 라고 말했죠. 여러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거나 집 근처를 빠르게 걸어보세요. 이 작은 움직임이 전립선을 깨웁니다. 연 1회, PSA 검사는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필수 습관입니다. PSA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는 전립선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예요. 60세 이상이라면 매년 병원을 찾아 간단한 혈액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영수 씨는 처음엔 검사를 귀찮아했지만 첫 검사 후 안심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결과가 정상이라니 마음이 놓였어요. 이젠 매년 챙길 겁니다. PSA 검사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 10분 투자로 앞으로 10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상과 충분한 수면입니다. 스트레스는 전립선 염증을 악화시키는 주범이에요. 하루 500의 10분. 조용한 곳에서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78시간의 숙면도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수면 중 몸은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세포를 회복시킵니다. 김영수 씨는 잠들기 전 5분간 명상을 시작했어요. 그는 박사님, 잠들기 전 잠깐 숨 고르는 게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어요 라고 전했죠. 여러분, 오늘 밤 스마트폰을 10분 일찍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어보세요. 전립선도 여러분의 휴식을 고마워할 겁니다. 김영수 씨의 변화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토마토와 호박씨를 식탁에 올리고 매일 10분 걷고 명상을 추가했을 뿐입니다. 3개월 뒤 그는 화장실 걱정이 줄었고 아침에 가뿐히 일어나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박사님, 이 나이에 이렇게 기운이 날 줄 몰랐어요. 라며 웃던 그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변화예요. 비싼 보조제나 복잡한 기구는 필요 없어요. 오늘부터 한 가지씩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습관을 더해보세요.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습관들이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바꿀까? 다음 시간엔 55세 전립선 건강에 심의해 10년 황금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 시기가 인생을 좌우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죠?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55세 윤재호 씨가 제 진료실에 앉아 있었을 때 그의 눈빛은 깊은 후회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박사님,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뭔가
다르게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요. 그의 목소리엔 배뇨 곤란과 자신감 저하로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50대에 전립선 비대를 방치한 그는 60대에 들어서며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고 아내와의 대화도 뜸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단호히 말했어요. 윤재호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앞으로 20년, 30년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부 55세는 전립선 건강의 황금기입니다. 이 시기에 내린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사루 55세는 전립선 건강의 결정적 시기입니다. 이 나이에 전립선은 서서히 변화를 시작해요.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이며 전립선 비대나 염증이 조용히 시작될 수 있죠. 하지만 이 시기에 조기 대응을 한다면 70대, 80대에도 활력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이는 운명이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제가 50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며 만난 환자들 중 이 황금기를 잘 보낸 분들은 하나같이 70대에도 젊은 에너지를 뽐냈어요. 반면 이를 무시한 분들은 윤재호 씨처럼 배뇨 문제, 요통, 심지어 부부관계의 거리감까지 겪었죠.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 황금기를 놓치지 마세요. 윤재호 씨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그는 50대 초반, 바쁜 회사 생활에 치여 전립선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었어요. 박사님, 그땐 그냥 바빠서 몸 신호를 무시했어요. 화장실 갈 때 좀 불편해도 나이 탓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 무시는 60대에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는 밤마다 화장실을 5번씩 들락거렸고 낮엔 피로감에 시달렸어요. 무엇보다 아내와의 대화가 줄어들며 마음도 멀어졌다고 했죠. 박사님, 남자로서 자신감이 바닥을 쳤어요라던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에게 전한 건 희망이었어요. 윤재호 씨, 지금부터라도 규칙적인 습관을 시작하면 됩니다. 전립선은 아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주 1, 2회 자위와 식습관 변화를 시작했고 3개월 뒤 그는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박사님, 이젠 밤에 2번만 일어나요. 아내도 제 얼굴이 밝아졌다며 좋아해요. 반면 같은 나이의 박민수 씨는 이 황금기를 현명하게 보냈습니다. 그는 50대 초반부터 규칙적인 자위와 식습관 개선을 실천했어요. 매일 아침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챙겨 먹고 10분 속보로 골반 혈류를 촉진했죠.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그냥 작은 습관이었는데 70세가 된 지금도 아침마다 산책이 즐거워요. 아내와의 시간도 더 따뜻해졌고요. 그의 PSA 수치는 안정적이었고 전립선 비대나 염증 걱정 없이 활기찬 삶을 이어갔습니다. 2019년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사르슈 55세에 전립선 건강을 관리한 남성은 70대에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낮고 전립선 관련 문제를 3산 적게 겪었다고 해요. 박민수 씨는 이 황금기를 놓치지 않은 덕가른 덕분에 70세에도 50대 같은 에너지를 유지했죠.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사슈 55세는 전립선 건강의 분수령입니다. 이 시기에 작은 습관을 들이면 앞으로 30년을 더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 흔히 이 나이를 남성 갱년기라 부르지만 저는 다르게 말하고 싶어요. 이건 재탄생의 기회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돌보는 건 단순히 배뇨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여러분의 활력, 부부관계, 그리고 삶의 질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윤재호 씨처럼 후회하며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결심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 황금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달라집니다. 복잡한 건 필요 없어요. 주 1, 2회 자위로 리듬을 만들고 토마토와 호박씨를 식탁에 올리며 매일 10분 속보를 추가해보세요.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여러분의 전립선을 깨우고 70대, 80대에도 활력을 유지하게 해줄 겁니다. 박민수 씨처럼 여러분도 이 황금기를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이 모든 걸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실천할까? 다음 시간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한 환자의 감동적인 변화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드릴게요. 준비되셨죠? 함께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몇 달 전 65세 박민수 씨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기쁨이 가득했죠. 박사님, 이걸 20년만 일찍 알았더라면 저는 자신감도 아내와의 따뜻한 시간도 깊은 잠도 잃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몇 년 전만 해도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잠을 설쳤고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멀어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규칙적인 자위, 식습관 변화, 그리고 간단한 운동을 시작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사님, 요즘 아침에 거울을 보면 웃음이 나와요. 이 나이에 이렇게 기운이 날 줄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엔 희망이 넘쳤고 저는 그 순간 50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며 느낀 보람을 다시금 확인했죠.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전립선 건강의 비밀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전립선 관리는 금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권리입니다. 약이나 비싼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 12회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자위를 시작하고 토마토와 호박씨를 식탁에 올리며 매일 10분 속보를 추가하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전립선을 깨우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45555세는 황금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선택 하나로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매일 아침 가뿐히 일어나 아내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동네 공원을 힘차게 걸으며 웃고 싶지 않으신가요? 박민수 씨처럼 여러분도 그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복잡한 건 필요 없어요. 오늘 단 15분을 투자해 내일 더 건강한 자신을 만나보세요. 전립선은 여러분이 돌봐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건강 관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감, 부부관계, 그리고 삶의 기쁨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 배운 것 중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고 그 변화를 느껴보세요. 토마토 한 개를 샐러드에 추가하거나 저녁에 5분 명상을 시도하거나 조용한 공간에서 몸의 리듬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어요. 재미있어 야기쉬모쇼만야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50세 이후 건강하게 사는 법 시리즈를 통해 더 많은 실용적인 조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볼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정 질환이나 치료에 대한 의학적 판단은 꼭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